오케이. 일단 오늘 뭐 중3 거부터 다시 보자. 아, 근데 진짜 중3 거는 내가 중2-2까지는 그래, 개념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중3 거는 개념 설명 뭘 해야 될까? 그지? 아, 일단 봅시다. 함수 하고 싶은데. 함수부터 먼저 할까? 방정식부터 하자잉. 오케이. 자, 2차 방정식 파트 조. 그쵸? 아. 2-5, 3-5. 간다잉? 준비됐죠? 오케이. 근데 뭐 설명할 게 없으니까 천천히 그냥 저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학교에선 다 배웠을 거 아니야. 그지? 일단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봅시다. 방정식이 뭐예요? 저 등식이 이제 참되거나 거짓. 또 봐봐. 눈빛 봐라. 그래? 그런 거였어? 이런 느낌은 안 된다니까? 하여튼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이용하는 거예요? 등호라는 기호를 이용한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등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항등식, 두 번째가 이제 방정식이죠. 항등식은 뭐였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래서 그냥 좌변 우변이 뭐예요? 완전히 똑같은 거. 방정식은 좌변 우변이 똑같아? 아니지. 방정식은 뭐예요?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 하지. 예를 들어서 뭐 x는 3이다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과 3이 같으니까 성립되지. 하지만 여기다 2를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5를 넣으면 안 되죠. 그때 x에다가는 3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참이 되니까 그런 참이 되는 x값을 뭐라고 합니까? 해 또는 근이라고 하겠지, 그지? 왜 해 또는 근일까? 왜 해 또는 근일까? 해일까 근일까? 응? 둘 다 돼? 내가 또 상식을 하나 알려줘야 되겠구만. 조상식. 자, 여러분들 해와 근은 비슷한 의미긴 하잖아. 그치? 근데 똑같은 의미는 아니겠지. 차이가 뭘까? 우리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부등식의 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부등식에 뭐는 있어? 해는 있잖아. 해가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예요. 방정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등식까지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열쇠를 우리가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는 영어로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루션.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법 같은 것들. 근은 우리가 뭐 방정식의 근 이런 말들은 있잖아. 그치? 방정식의 근. 그러니까 특정 짓는 거. 하나, 두 개, 세 개. 딱 떨어지는 게 근이고, 해는 그냥 이 등식을 만족하는 혹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런 x값들 혹은 x값을 다 포함해서 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이죠? 나중에 한번 물어봐. 학교쌤한테. 해와 근의 차이가 뭡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쉽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나도 최근에 안 거니까 꺼드럭대진 않을게. 알겠지? 그냥 뭐 너네는 그냥 혹시나 물어보면 하고 또 싸가지 없게 가가지고 해와 근 차이 아세요? 킥 이러지 마. 알겠지? 그러지 마. 하여튼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 방정식에 x에 관한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x에 관한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어쨌든 이제 이 미지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값이 이제 x 값이 되겠죠. t에 대한 방정식이라면 그런 해가 뭐가 되는 거야? t 값이 되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x에 관한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좌변을 이렇게 2차식의 일반형을 제가 꺼내올게요. 우변은 그냥 제로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쓸 때 a 값이 뭐면 안 돼?
0이면 안 되겠지? 항상 중요한 조건이죠. 2차 방정식이라는 워딩이 나와 있을 때는 A 값이 0이 안 되고,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는 워딩 없이 그냥 방정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A 값이 0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챙겨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이 이번 단원의 주된 목적이 되겠지.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우리가 해법이라고 하겠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근해 공식. 인수분해. 근해 공식부터 들어가. 인수분해. 또 그치. 근의 공식.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제곱근이 있잖아요. 제곱근이 그게 근해 공식인데? 있잖아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부터 먼저 좀 들어가 볼 건데, 자,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차식의 형태를 몇 차식과 몇 차식꼴로 바꾸는 거야. 네. A차식. 그렇죠.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인수분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0이 되면 얘가 뭐든 간에 항상 0일 거 아니야. 만약에 얘가 0이 되면 얘가 뭐든 간에 항상 0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게 바로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몇 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1차 방정식.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정식은 1차 방정식부터 시작되는 거야. 모든 다항 방정식은. 알겠지? 그래서 1차 방정식의 계산이 일단 주된 목적이고,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라는 기법을 썼고, 3차 방정식도 뭘 쓰면 돼요? 인수분해를 쓰시면 되죠. 가장 첫 번째가 뭐였어? 인수 정리 기억나냐? 기억나요. 그렇게 되겠지? 그 다음 이제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때 이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유도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A에, 자, 요거 X제곱을 묶읍시다. 그러면 A분의 BX 되겠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언가를 더하고 뺄 거야. 누구를 더하면 빼냐?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얘다가 절반하고 제곱하면 되지. 그럼 얘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2A분의 B의 제곱인 4A 제곱분의 B제곱과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맞아요? 요거 더하기 C는 얼마?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요 친구를 이 괄호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뭘 곱해야 돼? A를 곱해내야 되겠지. 그래서 A에 남아있는 친구들끼리 써주면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4A분의, 왜냐하면 A제곱 사라지니까, 그죠? B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 얘를 다 우변에 이항을 시키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에다가 요거 이제 넘기게 되면 4A로 묶을 수 있죠? 4A분의 얼마?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지. 됐죠? 양변에다 A를 나눠주면 4A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잖아. 그럼 양변에다 뭐 씌우면 돼? 루트를 씌우면 되겠지? 그럼 루트를 씌우면 X 플러스 2A분의 B라고 하는 게 루트의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가? 네.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지. 그지? 항상 잊지 말자. 자, 그럼 여기서 이 친구가 뭐가 돼? 루트 4A 제곱 뭘로 바뀌어요? 2A. 그쵸. 얘가 2A로 바뀌지. 오케이? 얘를 넘긴 다음에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어차피 2A 통분돼 있으니까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요게 뭐야? X.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근해 공식. 근해 공식. 내가 옛날에도 얘기하지 않았나? 수학과 가면 근해 공식 중에서 5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를 배운다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얘기했잖아. 그렇지? 5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배운다니까? 되게 신기하죠? 이거 없어요. 뭐? 이거 없어요. 그 네가 알아서 찾아봐야지. 그거 알려면 이제 대학생 안 하는 거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 또 새로운 개념을 배워야 돼요. 응? 그거를 당연하죠. 와. 체계 자체를 다시 갈아엎었지. 이제 그걸 증명해낸 사람이 갈루아라는 수학자야. 이 친구 26살에 죽었어요. 미친 놈이야, 진짜. 대단한 놈이야, 진짜. 그치? 이 5차 방정식 얘기를 거의 죽을 때쯤 했는지 너 정확하게 기억나? 20대 초중반 시절 됐을 거야.
얘가 21살 때 프린스턴인가 거기 대학 교수 됐어요. 그냥 진짜 그 천재 중에 천재지, 그지? 갈로아. 근데 천재인데 죽었어요, 일찍. 왜 죽었더라? 이것도 비화가 있었는데. 하여튼 수학자들 죽는 거 얘기 좀 재밌거든? 뭐 예를 들어서 사랑 싸움 하다가 죽는 적도 있어. 진짜로. 그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당 이렇게 하는 거 아냐? 카우잡이들? 총 쏘고 하는 거 알아? 그런 거 본 적 있지? 그거 하다가 죽으신 분도 있을걸요? 제가 알기로 누구지? 너 알고 있어? 나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 근데 수학사 너무 오래 1학년 때 배우는 교양 과목이라서 거의 까먹었어요. 싸우다 죽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 아니면 연희한테 가서 죽었나? 이게 제일 중요하지. 우리 수학자들은 도파민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자극적인 게 좀 필요하나 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고요. 하여튼 근해 공식 완성이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근해 공식을 활용을 할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근해 공식 중에서 만약에 여기는 b 값이 뭐일 때? 짝수일 때 훨씬 더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지. 그 방식까지 일단 기억하면 되고 그거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우린 여기까지 끌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둡시다. 크게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잘 봐봐. 그러면 이게 어쨌든 2차 방정식의 모든 근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공식이니까.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누가? b제곱 마이너스 4ac란 녀석이 얼마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실존하는 숫자가 되겠죠. 여기서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가 되면 그걸 뭐라고 불러? 허수라고 부르잖아. 우린 허수는 중3 때는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는 제발 논술형 쓸 때 서로 다른 두어근 갖는다 이딴 소리 쓰면 안 된다잉. 뭐라고 써야 돼? 실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 알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만약에 0보다 크면 어쨌든 이 값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거든. 어떤 두 숫자가 있어. 두 숫자를 더하고 두 숫자를 뺐을 때 이 두 개는 같아질 수 있을까? 같아질 수 있을까요? 같아지려면 뭐가 0이면 돼요? b가 0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b가 0이라는 거는 얘가 0이라는 소리야. 따라서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결국 요 값이 0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어떤 똑같은 숫자에다가 어떤 양수를 더하고 뺐을 때 당연히 두 값은 달라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때 뭐라고 불러?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부르지. 맞죠? 그 다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이 돼. 그러면 얘 값이 0인 거잖아. 그럼 aa 같으니까 그렇지. 얘는 중근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 여전히 근은 몇 개야? 두 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간혹 가다 보면 한 개에 드립 치는 애들인데 진짜 그때 목탁을 쳐야 돼. 목탁을. 알겠지? 몇 개? 두 개.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어떤 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지금 너네가 배운 이 개념을 지금 딱 봤을 때 이제 다들 납득이 될 거라고. 왜? 고등부 선행을 이빠이 때려놨기 때문에. 그치?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그 반 친구들은 몰라요. 안타깝지, 그지? 그래서 막 교실에서 막 이제 시험 때리 막 빡세게 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라 해라. 자, 보자. 여기까지 됐죠? 뭐 사실 이제 문제 풀 거 따로 없이 그냥 이런 개념들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게 되면 뭐 그건 따로 쓰진 않을게.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애초에 생각하지조차도 않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딱 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수학이 거의 기원전 수학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사고로 들어갔을 때, 물론 그 시대는 음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음수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긴 한데 음수가 계속 부정당했어. 16세기까지 부정당했을걸? 꽤 오랫동안 진짜 부정당했어요. 됐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요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 2차 방정식 구하기라는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구하기라기보다는 2차 방정식에서 식작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 공통수학 1으로 넘어가면 방정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이제 복소수를 배우지. 왜 배워? 너네가 지금까지는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숫자가 사실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냈어. 오케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냈어. 왜 만들었을까? 그냥 그렇게 만들었을 때 풀리는 것들이 많거든. 오케이?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존재하진 않지만, 실존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수용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숫자가 있다. 그래, 이걸 받아들여야 수천 가지의 공식들이 다 증명이 돼버리는 거야. 믿을래, 안 믿을래?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파트에서 뭐 풀이하는 거 이런 것들 둘째 치고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판별식. 여기 판별식,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두 번째가 근과 계수의 관계. 세 번째가 식작성.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지, 그지? 그게 2차 방정식을 푸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전반적으로 걸쳐서 근과 계수의 관계 판별식은 진짜 많이 나오잖아. 활용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여기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지. 자, 2차 방정식은 그냥 말 그대로 항등식인 내용인데 크게 어렵진 않다. 잘 들어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제로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정의를 해볼게. 괜찮지? 근데 잘 들어봐.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x-알파, x-베타는 제로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근도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되거나 얘가 0 되는 거니까 알파 또는 베타잖아. 그러니까 뭔 말이야? 얘 방정식도 근이 알파 베타고 얘 방정식도 알파 베타니까 이 두 개가 뭐하다? 같구나라는 걸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 식을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란 말이야. 얘 최고 차이 개수 얼마? a거든. 맞춰주면 되죠. 그럼 같아지는 거지. 이게 끝이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fx는 제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도 표기 안 하고 얘를 fx라고 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1과 3이라고 할 때 방정식을 세우라고 하면 fx는 뭐가 되는 거야? a의 x-1, x-3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야. 됐지?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근이 1,3이다라고 하면 내가 1이라는 값과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1이라는 값과 3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f1은 제로요, f3은 제로요. 그럼 여기다가 어디다 대입해야 돼?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제로에다가 요식과 요식을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 식이 나와.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략하는 게 방정식의 식구하기라고. 잘 기억해두자. 어렵지 않지? 요걸 정리해서, 자, 요거 정리해서 얘랑 개수 비교를 때리잖아. 왜냐면 요식과 요식은 똑같은 식이라며. 두 식을 같다라고 두고 개수 비교 때리면 그게 뭐야? 근과 개수의 관계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왜? A로 나눠봐. 그럼 얘는 A분의 B잖아. A분의 BX잖아. 얘는 뭐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같아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고.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뭐 하나하나씩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방정식의 근은 참이 되는 x값이기 때문에 근을 어디다가 집어넣었을 때 요 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이 식이 나오거나 이 식이 나오는 거야. 괜찮지? 기본적으로 근의 의미 뭐라고? 대입 후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거. 괜찮아? 됐지? 2차 방정식을 열심히 풀고 나면 이제 이런 거를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게 돼? 함수의 관점에서 이제 지켜보게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이야. 똑같은 풀이들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야. 방정식의 세계랑 함수의 세계는. 방정식의 세계에서 근을 가진데 함수의 세계에서는 뭐가 되는 걸까? 방정식에서 실근을 가진데 그 말은 함수에서 뭐라고?
X축과의 교점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이해가 돼? 안녕하세요 랑 헬로 뜻이 다릅니까? 같잖아. 한국 사람에서는 안녕하세요. 미국인 입장에서는 헬로잖아. 뜻은 같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맞아? 오케이? 똑같은 얘기야. 이해가 되냐?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방정식의 입장에서 사는 사람이랑 함수에서 사는 사람의 입장이 달라. 근데 뜻은 똑같아. 그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야? 통역산 거야. 자유자재로 넘어오는 거지.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가 자유자재로 넘어와야지. 오케이? 하여튼 여기까지만 마무리 지읍시다. 아 재미없다 진짜. 설명하면서도 아 이거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47페이지에 4번인데 자 일단 제가 한마디를 좀 하겠습니다. 알파랑 베타를 뭐 해야 돼요? 구하는 문제가 아니겠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 항상 수학을 잘 하는 지름길은 여러분들이 납득을 해야 된다고 풀이에. 알겠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할 때 이거의 값을 찾으래. 그럼 이건 뭔 뜻이냐면 일단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2 베타 제곱 더하기 10 베타 플러스 1 요거 구하라는 거거든. 그쵸?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이거야. 뭐 하면 돼요? 애초에 두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개념을 설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2가 0을 만족할 거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5 베타 마이너스 2가 0을 만족할 거야. 자 다시 질문. 이 두 가지의 식은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자 1번 방정식이다 손. 2번 항등식이다 손. 나머지는 뭐야? 응? 아니, 뭔 소리야? 자, 다시 설명할게. 내가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랑 베타를 각각 집어넣었잖아. 집어넣은 식이 이 식이잖아. 이 식은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응? 방정식. 항등식이지. 아니 이거 성립하는 식이잖아 이제. 얘랑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같은 식 아니야? 그 여기서 이러겠지. 왜 같죠? 왜 같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 다른 식이니? 같은 식이잖아. 내 눈에는 my eyes, okay? My eyes. This one, same, okay? But your eyes, no same. Okay? Okay? 부족해하지. 그렇잖아. 아니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랑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 지금. 왜? 얘는 얘고 얘는 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문자를 쓰는 이유가 뭐야? 숫자를 대신해서 쓰는 거잖아. 그러면 수의 대체품인데 자꾸 숫자랑 문자를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대체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 똑같은 녀석이지만 바꿔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걸 계속 주입식 교육으로 받아들여놔야 돼. 이 두 개는 똑같은 거야. 이게 똑같듯이. 알겠니? 자, 그래서 얘를 써먹어야죠. 이제 관계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는 뭐랑 같다? 2랑 같다는 거야.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지. 봐봐. 1 플러스 2 마이너스 3은 0. 이 식 같아 틀려? 같아? 같아 틀려. 같잖아. 이 식이 같잖아. 나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얘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고. 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 값이랑 같으면 되겠지. 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값이랑 같으면 되겠지. 이 느낌 알겠어? 이런 감정 알겠어? 네. 요걸 계속 받아들여라잉. 이걸 왜 지금 중3에서 아거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얘가 2랑 그냥 똑같은 숫자예요. 알겠죠? 얘는 조금 바꿔야지 형태를. 어떻게? 마이너스 2배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1. 그럼 얘가 얼마? 2니까 마4 플 1. 얘 자체는 얼마? 마3. 두 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6. 어렵지 않지? 요 정도까지 마무리를 좀 짓자잉.
자, 7번에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는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뭐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 같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0 플러스 a라는 값이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 마이너스 16은 0이어야 되니까 얘를 우변에 이항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뭘 생각하자. a 값이 그냥 16이면 되잖아. 16 빼기 16은 0이니까. 그쵸? 어쩔 수 없다라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아이고 뭐 스텝 1 진짜 미치겠다. 10번. 자, 중근 얘기 나오죠. 자, 풀이 방식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 하나씩 보자. 3x 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2a 플러스 7은 0의 중근이 b래.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b를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쵸? 뭐 두 상수 a, b를 찾으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어. 첫 번째, 돌아가는 풀이로 보여줄게. 중근을 갖는다잖아. 그쵸? 그럼 뭐 써야 돼? 판별식은 0이다를 쓰면 자연스럽게 a 나오겠지. a 대입하면 그 방정식 풀리니까 근의 공식을 쓰든 아니면 뭐 인수분해를 조지든 어쨌든 근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제일 쉬운 게 이거 아닌가? 잘 봐. 나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너네가. 끝. 맞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저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풀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첫 번째 풀이도 나쁘진 않아. 근데 두 번째 풀이가 훨씬 더 고급지잖아. 알겠지? 세 번째 풀이.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다고. 잘 봐. 아! 지금 두 근을 뭐라고 잡으면 되겠어요? 중근이 b라고 했잖아. 두 근이 뭐야? BB 크림인가? 그죠? 두 근의 합은 얼마? 이 b는 마이너스 3. 근각 예수의 관계를 쓴 거죠. 괜찮죠? 두 근의 곱 얼마? b제곱은 2a 플러스 7 나누기 3. 이거지? 여기 중요한 점. 자, 1번도 안 돼요. 2번이 유일하게 내가 봤을 때 중3 버전인 것 같고 1번에서 판별식을 쓰는 거는 안 된다. 판별식은 중3 범위가 아니야. 알겠지? 중3 범위가 아니에요. 판별식 쓰시면 안 돼요. 2번이 제일 나아. 이 풀이가 제일 나아. 알겠지? 3번 풀인 근각의 수행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오케이? 네. 만약에 d 대신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합니다. 여기 A도 있고 여기 B도 있는데 그러면 문자가 혼동이 오겠지? 이해돼요? 됐어? 물론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 당연히 있지. 좌변을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성립하겠지. 근데 그 과정이 더 귀찮다고. 그래서 2번이 제일 깔끔한 풀이. 교육과정상에서 나올 수 있는. 알겠지? 잘 정리해놔. 너네가 항상 그걸 좀 조심을 해야 돼. 알고 있다가 정말 무서운 거야. 난 알고 있어. 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어. 여러분들이 수업 들은 내내 어때? 아, 뭐 저 정도 다 알지. 근데 실제로 막상 시험장이나 숙제할 때 저걸 써먹을 수 있냐고. 못 써먹으면 다 정리하라 이거야. 알겠어? 나는 써먹을 수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풀이를 한번 보겠어요.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푸는지. 오케이?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다. NK 모의고사 100점 나와. 그럼 되잖아. 오케이? 그럼 되잖아. 이번에는 시험 50분 볼 거야. 50분. 50분 늘 것 같아요. 몇 문제인데요? 25개로 문항을 좀 늘리고. 주태. 왜냐면 이거 고등부랑 시험 시간 맞추기 위해서인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도 그게 맞고. 고등부가 40분 동안 20문제 푸는 게 진짜 개빡세. 그래서 차라리 고등부를 20문제 50분을 잡고 너네를 25문제 50분을 바꾸는 거지. 뭐 그게 난 맞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다 이제 예비 고3 고등부 아닌가? 예비 고1? 이제 50분의 그 타이머를 좀 잘 생각해야지. 50분이 그 4시에서 50분이에요. 됐니?
어렵지 않지? 어려워? 넘어가자. 자, 이제 유형 1번부터 볼 건데 제가 봤을 때 유형 1번에는 뭘 할까? 유형 1번 뭘 할까? 1번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다. 뭐 하면 되겠니?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하면 연립방정식 나올 것 같고. 2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되도록 하래. 뭐 생각하면 돼? 해보시고. 이걸 바로 못 떠올려? 3번 해보자. 3번. 자, 2차 방정식의 항근 m에 대해서 m-m분의 1이 a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항근 m에 대해서 m-m분의 1은 a. 자, 관계식 나왔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야. 미지수가 몇 개 있을까? a와 m 두 개 있지. 맞아? 그러면 미지수 두 개면 자연스럽게 정보도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ma를 정확하게 찾아낼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준 이 관계식은 정보입니다. 정보. 됐죠? 그럼 정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얘의 근이 m이다. 라는 말 자체가 그 정보겠지. 정보 두 개 줍줍 해가지고 대입해서 연립하면 끝.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 친구의 한 근을 m이라 했으니까 대입해 봅시다. 6m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m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를 유도를 해야 되잖아. 그럼 나 같으면 양변에 뭘 나눌까? m을 나누는 거야. 왜? 아니, 이 식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6m 마이너스 4a 플러스 5 마이너스 m분의 6 이게 된다고. 는 0이겠죠. 여기서 m은 뭐가 아니다. 0이 돼서는 안 되겠지. 자, 이걸 안 써도 되는 건 언제까지?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뭐 해야 돼? 써줘야 돼요. 양변에 뭔가를 나눌 땐 반드시 뭐 해줘야 돼? 0이 아니다를 꼭 써줘. 나 이거 좀 부탁 좀 할게. 습관을 들이면,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편해질 거야. 의식을 계속 하라는 소리야. 뭘? 당연하죠. 일단 m을 나누는데 m은 0이 아니다 안 쓰면 일단 깎여. 논술형 무조건 깎이고, 난 그것보다는 미적분 원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진다니까. 미적분 원을. 나는 빅픽처를 항상 그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잘 따라했으면 좋겠는 건 다 설명해줘. 2차 함수에서 뭐? 축방정식. 진짜 그거 계속 설명하잖아. 그치? 그거 말고 뭐 더 많아요. 여튼.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요거 얘를 우변에 2항을 시키고 양변에 6을 나눌게요. 그러면 이제 m-m분의 1이 6분의 4a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랑 같다? a. 아, 그냥 끝났네. 1차 방정식 풀면 되죠. 얘를 만족하는 a 값을 찾으면 되니까 계산해 주시고. 됐니? 자, 여기까지 딱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고 다음 이제 인수분해로 가보자. 인수분해는 좀 빡세 보이죠? 한 두 문제 딱 풀면 뒤에도 있네? 아, 여러 개 풀고 싶다. 여기서 좀 풀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없네요. 8번 봅시다. 8번. 자, 10 이하의 자연수 xy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방정식을 만족시킨대요. x-y-2 2y-2x 플러스 3 플러스 21은 0.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치환해야 되겠죠. 누구를 치환할까? x-y를 뭐라고? t라고 치환을 해보자잉.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식은 t-2가 되는 거 맞아? 네. 그다음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되는 거 맞아? 플러스 21 이렇게 되겠지? 정리해보자잉. 마이너스 2t 제곱 또 4t 7t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요거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양변에 마이너스 배를 취할게요. 그러면 조금 더 계산이 깔끔해지겠지.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15 맞지? 그래서 2, 1 주고 그래서 얼마 주면 돼요? 3, 5 주면 될 것 같은데 그지? 10에서 3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여기다가 취하면 되겠네. 됐니? t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5랑 마이너스 2분의 3. 자, 얘는 될까 안 될까? 볼 필요도 없다. 왜 안 돼? 자연수랑 자연수를 빼면 뭐야? 자연수 또는 생각을 해보렴. 1 빼기 3 얼마? 정수. 마이너스 2. 1 빼기 1은 얼마? 0. 자, 뭐? 정수가 맞아. 알겠지? 자연수랑 자연수를 빼면 정수겠죠. 맞아요? 얘는 무슨 수? 유리수. 절대로 마주칠 일이 없겠지. 자, 요게 끝이야. 자, 그럼 결국 풀라는 건 뭐야? x-y는 5를 풀라는 거고 얘를 만족시키는 개수를 카운팅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겠지? 이렇게 열심히 계산해 보세요. 됐어? 자, 내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좀 해볼게. 치환을 한 이유가 뭐야? 난 이 생각이 되게 궁금해. 옛날부터. 치환을 하는 이유가 뭐야? 응? 잘 들어. 아까 여기 너무 다 좋은 얘기를 했어. 여긴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여기만 얘기했긴 한데. 자, 반복되는 형태가 보이잖아. 치환을 하는 목적은 딱 하나야. 복잡함을 간편함으로 바꾸려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아니라 치환을 왜 해야 돼? 아니, 복잡하니까. 근데 치환했더니 되게 간편해지잖아. 이걸 계속 기억하라고. 네 몸이 치환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선준아, 치환을 했으면 좋겠다. 왜?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되니까 이런 답변이 오는 게 아니라 네 몸이 편하라고. 알겠죠? 네 몸이 편해지라. 오케이? 여튼 나는 진짜 이런 관점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싶어요. 개뿔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네, 좀 어려운 문제들 좀 풀어볼까 이제 슬슬. 자, 실수 문제 하나랑 13번 도전 문제 하나랑 이렇게 두 개 한번 풀어보자. 이번에는 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네. 12번,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한 5분 드릴게요. 일단 12번부터 먼저 보자. 앞에 보자잉. 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 두 근 중에서 작은 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크도록 하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자. 근에 대한 정보가 나왔잖아. 그럼 일단 뭐부터 할까? 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너네 그래도 나름 그렇지. 수없이 많은 뭔 말이야. 수없이 많은 2차 방정식 풀어봤잖아. 그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거 인수분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난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은 좀 다르니? 난 될 것 같은데? 여기 2가 있고 여기 2a가 있거든? 그럼 a-2랑 얘랑 따로 맞춰주는 거야. 왜? 그래야 2a를 맞출 거 아니야. 그럼 2a-4를 맞췄잖아. 그치? 그럼 여기 이제 3이라는 친구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주면 될 것 같은데? 맞나? 맞잖아. 됐네. 그러면 얘는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배 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나머지 하나는 2분의 3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이 두 개가 뭐하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는 건 이 두 개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2분의 3이랑 뭐하다? 다르다.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a는 뭐가 될 수 없어? 2분의 1. 뭐 이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억은 해둡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 있잖아. 두 근 중에 작은 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크도록 하래. 그러면 자, 질문해 볼게요. 질문. 얘가 클까? 얘가 클까? 둘 중 누가 더 클까? A 값이 뭐라고 나와 있어? 상수잖아. 그럼 A 값 모르잖아. 맞죠? 누가 더 커?
모르면 항상 뭐라 했지? 케이스 블루. 당연한 거 아닌가? 어? 첫 번째. 얘랑 얘 중에서 얘가 더 크다고 칩시다. 이거 받아들이지가 않니?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저의 문제 풀이를 그냥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를 따라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너희들보다 실력이 높은 강사들 수업을 들을 때는 한 가지 딱 기억해둬야 될 게 있어. 뭘 기억해야 되냐? 공부량이 겁나 많아져. 그건 진짜 팩트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너네가 20대 초중반 애들의 대학생들한테 과외를 받는 수준과 학원에서 수업 듣는, 나한테 수업 듣는 수준은 다르잖아. 오히려 그런 쪽이 좀 더 임팩트가 클 거라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우는 수업은 난이도가 높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야 돼? 연습량이 많이 깔려야 돼. 이게 되게 착각하면 안 된다. 수업 듣고 숙제하면 실력 높아지겠지? 아니야. 수업 듣고 따라하고 숙제해야 높아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어보라고. 내가 왜 이걸 모르니까 A값 몰라요. 그러니까 내 사고 과정을 그대로 녹여내는 거야. 둘 중 누가 더 커? 몰라. 모르면 뭐? 케이스 분류. 오케이? 얘가 더 크잖아. 그럼 문제에서 뭐래? 작은 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크도록 하래. 작은 근이. 작은 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크도록 하래. 둘 중 누가 더 작아? 2분의 3이 더 작잖아. 2분의 3은 마이너스 2보다 큽니까? 크잖아요. 성립해 안 해? 하잖아. 너 된다고. 됐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야?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가 2분의 1보다는 작을 때는 성립한다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해 범위 아니야? 됐죠? 두 번째. 반대 상황이겠지. 또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그럼 이제 둘 중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잖아.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뭐보다는 커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크도록 하래. 됐니? 정리하자. A가 뭐보다? 4보다 작으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다시 말을 한번 읊어볼게. 잘 들어. 둘 중에 얘가 더 크면 작은 거는 얘지. 그 상황에서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지. 그걸 만족하는 해는 얘지. 그러면 요 상황과 요 상황은 당연히 어떤 상황이야? 동시에 일어난 상황이어야 되지. 왜? 아니, 이 상황에서 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얘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얘를 만족시킨다. 이 상황과 얘를 만족시킨다는 그리고로 이어질 거 아니야. 그죠? 연립. 알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면 이렇게 되겠네. 답을 내자. 잘 들어. 케이스 분류를 했잖아. 케이스 분류는 항상 얘가 일어나거나 이거겠죠.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얘 또는 얘가 맞죠? 됐나요? 오케이? 이거 이해돼? 케이스 분류가 왜 또는으로 연결돼? 왜 또는으로 연결돼? 응?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아니잖아. 왜 동시에 일어나? 얘는 얘가 더 큰 상황이고 얘는 얘가 더 큰 상황이잖아.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커야 돼? 너네가 생각해도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일 때 또는 이 상황일 때를 보는 거라고. 알겠지? 그럼 내가 케이스 분류를 또는으로 나누어 놨으니까 마지막에 구하는 해 또한 얘 또는 얘가 돼야 되겠지. 이거 이해가 돼? 네. 오케이? 네. 언어야, 언어. 수학은. 처음에 언어를 잘 배워놔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금방 상승된다니까? 네. 오케이? 잘 배워놔. 진짜로. 13번 갑시다. 이건 좀 어려워 보이죠? 위에 거는 뭐, 솔직히, 그 인수분해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하는 친구들은 공부 허투루 한 거고. 그렇잖아, 솔직하게.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떠올라야 돼, 얘들아. 이건 아니야, 진짜. 인수분해가 안 떠오른다? 그럼, 와, 도대체 2차 방정식 지금 어떻게 푼 거야? 이런 느낌이야. 왜? 우리가 2차 방정식 푼 문제는 지금 몇천 개가 넘어, 얘들아, 데이터가. 근데 그 몇천 개 중에서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는 좀 위험한 거예요. 알겠죠? 내가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떠올렸으면 좀 노력을 해보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 13번. 이건 어렵지, 이런 문제는. 하나씩 해보자. 소수 P라고 나와 있어요. 소수 P.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얘가 서로 다른 자연수근 두 개를 갖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워딩은 요걸로 끝납니다. 잘 봐. 첫 줄에서 이미 저는 답이 나와버려요. 왜? 자연수근을 갖고 식의 꼬라지가 이거야. 그럼 인수분해 할 때 항상 얘를 먼저 쪼개잖아. 근데 얘는 쪼갤 게 없어. 왜? 소수니까. 뭐랑 뭘로 쪼개? 1과 P로만 쪼갤 수 있죠. 그럼 그냥 여기 마마주면 끝인 거잖아. 이해되냐? 그래서 A 얼마? 1 플러스 P. 됐나요? 항상 나와 있는 식을 먼저 해석하려고 노력을 좀 해봐. 알겠지? 그렇게 했을 때 소수 P라는 걸 왜 줬겠어? 상수도 아니고. 소수는 뭐밖에 없어? 1 곱하기 자기 자신. 우리 인수분해 할 때 계속 떠올려야 돼. 1 곱하기 자기 자신. 맞아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 선택지가. 얘가 만약에 소수가 아니잖아. 그럼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생각 안 하겠다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알겠니? 자, A가 소수래요. P는 2냐라고 했어. 틀렸지 않나? 왜? A가 소수가 되면 P가 2다. 아니, 당연히 역은 성립하지. P가 2면 A는 소수야. 근데 A가 소수라는 건 2도 되잖아. 그럼 P가 1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잠깐만. 오케이. 됐어. 다시. P에다가 이제 소수 들어가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럼 여기 소수가 들어가니까 여기다 얼마 넣을 수 있어? 2. 그쵸? 2를 넣을 수 있지.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 딱 하나인 거 같네. 뭐야? 2는 소수 중 소주가 왜 나오냐? 소주 먹고 싶나? 자, 소수 중 소소가 왜 나와? 2는 소수 중 뭐야? 유일한 짝수예요. 유일한 짝수. 자, 그럼 뭔 말이냐? 잘 봐. 2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들은 다 무슨 수? 앞에 봐. 2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는 다 무슨 수? 홀수. 홀수 더하기 1은 무슨 수? 홀수 더하기 1 무슨 수야? 짝수. A는 짝수라잖아. 근데 A가 뭐래? 소수래. 짝수면 기본적으로 소수가 아니야. 2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얘가 소수가 되려면 뭐밖에 없어? 2밖에 없다. 증명되겠지? 네. 기억이 맞네요. 이거 이해되냐?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는 얘들아 나열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2가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니까 얘밖에 안 됩니다를 언급해 주는 거라고. 근데 얘를 또 찾아내야 되잖아. 뭘 통해서? 첫 줄을 통해서.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 거지. 도전 문제겠죠?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니은 가봅시다. A가 3보다 크면 A가 짝수. 방금 했던 거지? 왜? 아니 여기 2일 때만 유일하게 홀수고 여기가 3, 5, 7 이런 숫자가 들어가면 여기가 짝수 되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1 더하기 3은 4니까 4부터는 다 짝수죠. 맞죠? 오케이. 디귿. A가 5의 배수면 P 개수가 3개가 돼야 된대. A가 5의 배수. 그럼 이건 어떻게 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A가 5의 배수라고 했지만 기니를 쓸 거야. 잘 봐. 니은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줬잖아. A가 무슨 수? 짝수. A가 3보다 크면 A가 무슨 수? 짝수. 그러면 A가 5의 배수란 말은 사실 뭐의 배수? 10의 배수. 다 카운팅을 하지 말란 소리야. 즉 얘가 10일 때, 20일 때, 30일 때, 40일 때 다 볼 거야. 그럼 그때 P는 얼마? 9, 11, 29. 끝이죠? 왜? 32하라고 했으니까. 몇 개? 2개가 되겠네. 됐니?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인 2번이 되겠습니다. P는 3개가 아니라 2개밖에 안 되겠죠? 오케이? 깔끔해지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해석이 조금 통해야 여러분들이 어쨌든 완벽하게 풀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항상 기니디 풀다 보면 되게 애매한데 살짝 찍어 그럴 것 같은데 찍어서 맞아가지고 그냥 넘기고 그러잖아. 실력이 절대로 안 올라가. 기니디는 무조건 왜 완벽하게 맞는지, 왜 완벽하게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 알겠지? 하여튼 넘어갑시다. 말 참 길죠?
중근을 가질 때 열심히 해보시고 2차 방정식 구하기 열심히 해보세요. 알겠죠? 19번만 해보자. 19번. 조금 난이도 있어 보이지? 자, 자연수 mn의 동그라미 쳐라. 많고 많은 워딩 중에 자연수란 조건은 정말 특별한 조건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고 등식이 성립을 한대. 그러면 이제 등식에서 딱 봐도 양변에 뭐 할까? n제곱 더하기 12가 몇 제곱? m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의 제곱 함부로 해도 돼요? 당연히 함부로 해도 되지. 조건 뭐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다. 뭐? 그렇지, 자연수. 왜? 이게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을까? 애초에 없을 것 같긴 하는데 보통 이제 다 성립이 되겠죠. 구조 자체가. m이 자연수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똑같다고요.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워딩인데. 아니 뭐 이거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아닌가? A랑 B가 같으면 A제곱과 B제곱은 같아야 되겠죠? 역은 성립합니까? 역은 성립 안 하죠. 왜? 얘를 만족시키는 거는 얘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어. 이것도 있잖아. 양변 제곱했을 때. 그죠? 그래서 반대되는 상황은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방금 제가 양변 제곱한 게 그 논리랑 똑같은 논리예요. 자, 이건 관계식을 던져준 거야. 오케이. 뭐 왜 줬는지 모르겠어. m과 n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근이래. 귀찮게 한다 그죠? 그때 뭘 찾으래? a 더하기 b를 찾으라고? 들어가 보자. 자,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봐. x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는 0의 근이 m과 n이 남해. 그쵸? 그때 a 더하기 b를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두 근이 m과 n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일단 먼저 쓸 것 같아요. 두 식은 똑같습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뭐라고 했으니까? 이거라고 했으니까. 맞죠?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 발상을 왜 해야 되냐는 몰라요. 일단 해보는 거야. 아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이 mn이래. 뭐 할 건데? 이거밖에 없잖아. 할 게 더 있어요? 난 없어 보이는데? 그죠? 그리고 구하라는 게 뭐야? a 더하기 b잖아. 여기서 또 나의 비법을 하나 알려줘야지.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 식은 항등식이잖아요. 양변에 뭘 대입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한번 직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1 대입해봐.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얘가 나오지 않나? 그거는 얼마야? 1-m, 1-n 아닌가요? 맞나요? 이거 정리하면 딱 봐도 1 소거될 것 같은 느낌 물씬 든다고. 정리하는 거야. 1-m 플러스 n 플러스 m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소거가 되겠지. a 더하기 b가 뭐였다? 얘로 바꿀 수가 있겠네. 됐니? 근데 아직 5 하기는 일러. 그러니까 자, 구하라는 게 뭡니까? a 더하기 b 값을 찾으라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이 식을 구하라는 거고 얘를 이용을 해야 돼요. n제곱 더하기 12는 m제곱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그냥 얘를 만족시키는 nm을 찾아볼까?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왜냐면 더 이상 조건이 없잖아. 별다른 조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될 것 같아? 2를 딱 대입하면 m은 얼마? 4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 더 있을 수도 있잖아. 얘를 만족시키는 nm이 이거밖에 없지 않지 않냐? 더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아주 좋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쵸? 왜 이거밖에 없을까? 그럼 그것만 한번 좀 증명을 해볼까? 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n에다 3 넣고 4 넣으면 5 넣고 6 넣고 다 안 될 것 같지 않니? 그지? 얘밖에 안 되잖아. 왜 얘밖에 없을까? 는 증명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길게요.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은 12가 돼서 됐죠? 그래서 여기서 m-n과 m 플러스 n은 12가 되겠지? 맞아? 그럼 어쨌든
여기 숫자를 보면 얘는 무조건 자연수겠지. 자연수도 자연수니까. 자연수 빼기 자연수는 정수지만 자연수랑 자연수를 곱해서 자연수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자연수일 거야. 그럼 자연수니까 부정방정식에 의해서 곱이 12가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가 1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 여기는 12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여기가 2면 여기가 6, 여기가 3이면 여기가 4, 여기가 4면 여기가 3. 안 되겠지. 왜? 기본적으로 두 수를 뺀 것보단 두 수를 더한 게 더 클 거니까. 됐죠?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식 연립을 하면 두 개의 차가 1이고 두 개의 합이 12가 되는 상황이래.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야. 이런 애들은 연속하는 두 자연수겠지. 3, 4, 4, 5 이런 애들은 빼면 1이잖아. 그쵸? 연속하는 두 자연수 합 중에 12가 있냐? 없지. 왜? 이것도 마찬가지. 왜?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반드시 뭐니까? 홀수, 짝수. 홀수, 짝수 더하면 무슨 수? 홀수. 될 수가 없겠지. 됐어? 그럼 연속하는 차가 두 개잖아. 그럼 얘는 뭐야? 홀홀이거나 짝짝이거나. 그럼 당연히 더하면 짝수겠죠? 얘 볼게요. 얘는 뭐야? 1이면 하나는 4. 맞지? 2면 5, 3이면 6. 하나가 짝수면 하나는 홀수. 홀수, 짝수 더하면 홀수. 아니지. 그래서 얘밖에 안 돼. 그래서 얘랑 갖다 두고 얘랑 얘 갖다 두면 연립 1차 방정식과 해가 몇 개? 한 개밖에 나올 수 없다를 증명할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뭐 여튼 그럼 끝. 이제 받아들이면 되잖아. m 더하기 n은 6이고 마이너스 6. 두 개 곱하면 8. 두 개 더하면 얼마? 2가 정답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제 활용으로 가보자. 활용 문제는 자 23번 볼게. 비율과 농도 문제거든요. 너네가 농도가 빠지지 않나? 저희 농도 저희 교육과정에서 없어요. 빠졌어요. 진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농도를 빼는 이유를 모르겠네. 교육과정이 좀 궁금하게 나와요. 왜 안 하지? 과학 때 안 하나? 농도를? 과학 때 배우니까 여기서 안 하는 건가? 아니 약간 좀 스포자를 방지하기 위한 뭔가. 그게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거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소금물은 좀 이해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 과학적으로 틀린다고 해서 빠졌다. 오, 이런 유의미한 얘기를 해달라고. 나도 잘 그런 건 모르니까. 과학적으로 보니까. 과학적으로 틀렸대. 근데 너무 단순하긴 해. 과학적인 계산 없이, 그죠? 근데 뭐 그게 뭐 어때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 거속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잖아.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는데 바람이 불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런 미세한 차이 생각 안 하나? 그쵸? 중력 생각 안 합니까? 끝도 없죠? 이러면. 자, 하여튼 가봅시다. 자, 별표 치자. 23번 너무 중요하다. 자, 가볼게. 어느 과일 가게의 어제 사과 1kg당 판매 가격이 2만 원이래.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다 써요. 1kg에 2만 원이래요. 과일 가게에서 오늘 사과 1kg당 판매 가격을 2x% 올렸대. 그러면 이게 뭔 말이야? 2만 원에다가 2x% 올렸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2x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지? 비율이 이렇게 곱해지는 건 알고 있죠? 맞아요? 그때 사과의 판매량이 어제보다 2분의 3x% 감소했고 총 매출액은 어제보다 2% 증가했을 때 1kg당 사과 판매 가격을 말하고 있어. 됐니?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 얘 찾으라는 거야. 오늘 이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식 세우기 전에 미지수를 잡아야 되고 미지수를 잡기 전에 뭘 미지수를 둘지 생각해 보자고. 자, 키로당 판매 가격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몇 킬로를 판매했는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겠니? 그지? 그래서 지금 얘 보면 사과 판매량이 2분의 3x% 줄어들었다고 하잖아.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판매량을 A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라질 녀석이에요. 보통 A 킬로그램을 많이 하죠. 그럼 얘는 키로당 2만 원이었으니까 A 킬로그램이면 얼마야? 2A 만 원이겠지, 그지? 네. 여기까지 괜찮아? 그 2A 만 원이 뭐야?
여기 보면 그 2A 10,000원이라 할게. 20,000원이라 할까? 그냥 여기 20,000원 적혀있으니까 2만 할까? 그냥 2A 하자. 귀찮다. 됐죠? 이게 뭐야? 어제 판매량이지. 네. 졸지 말자. 하율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졸고 있으면 어떡해? 그치? 깰 수 있겠어? 2A가 뭐야? 판매량이지. 어제 판매량. 그죠? 오늘 판매량은 2A에다가 일단 첫 번째 얘.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1 플러스 100분의 2x. 맞죠? 거기에다가 판매량은 2분의 3x% 감소했대. 1 마이너스 100분의 얘 또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해. 2분의 3x%니까 위에 올리면 되잖아. 맞죠? 이렇게 한 다음에 A를 곱하면 되잖아. 그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총 매출액. 이게 총 매출액 아닌가? 어제 총 매출액. 이게 오늘의 총 매출액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소했고 총 매출액은 어제보다 2% 증가했대. 그러면 요 두 개를 아직 같다라고 두기엔 좀 그래. 그치? 얘가 총 매출액이니까 2%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1 플러스 100분의 2를 곱하면 되지. 왜? 어제 총 매출액에다 2% 곱하면 얘랑 같아지는 거 아닌가? 어제보다 2% 총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요 정도씩 쓸 수 있겠어? 정리하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EA가 약분이 되면서 이 계산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주 나온다 이거야. 항상 이 문제는 항상 자주 똑같이 나와. 어떻게? 짜장면 가격을 올렸더니 손님 수가 줄어들었대. 이 내용이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짜장면 가격, 원래 가격, 손님 숫자 미지수로 잡고 약분 때리다 보면 2차 방정식 나와요. 구조는 항상 다 똑같아. 뭘 올렸더니 뭐가 내려갔대. 이런 구조. 알겠지? 그래서 23번 별표 치라는 소리야. 24번은 X표 치자. 뭐 소금물 안 나온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굳이 안 해도 될 문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26번 내가 봤을 때 내일 질문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야. 그죠?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일본 예능 중에서 지하철이랑 사람 달리기랑 시합하는 거 있었는데 뭐였더라? 진짜 세상 우사인 볼트랑 기차랑 대결 구도 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요? 일본 예능 그런 거 잘해. 일본인들이. 일본에 웃긴 거 많지 않아요? 메시 데리고 와가지고 뭐였더라? 저 메시는 트래픽이 뭔지 알지? 그렇지? 공 이렇게 오면 탁 치는 거 있잖아. 트래핑. 몇 미터 상공에서 트래핑이 가능한 거 뭐 이딴 실험하던데. 뭐 하여튼 뭐 희한한 거 많이 하죠. 거기는. 그래서 결론은 누가 더 빨라요? 몰라 까먹었어. 아니 메시 데리고 와서 그걸 하고 있는 우사인 볼트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게 레전드 아니냐 진짜. 아니, 일본 예능 치면 나올걸? 하여튼 그렇습니다. 넘어가자. 자, 그 다음 이제 도형에 대한 문제도 제가 딱히 설명드릴 문제는 없어요. 솔직히 뭐 여기서 개념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난이도 좀 있었던 31번 하나 하고 수업 마무리 합시다. 시간 몇 분이야? 끝났네? 여기까지 합시다.